자, 음식료 업종, 유통까지 커버하고 있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김정욱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볼까요? 리포팅 내셨는데 네. 중간은 없다. 1이면 1이고 2면 2지 1.5는 없다. 맞습니다. 선명합니다. 네. 자, 2023년도 소비시장, 음식료, 유통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산업 전망에 앞서서 이제 소비 시장을 먼저 전망해 보면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의 이제 불황형 소비를 예상하고요. 이런 불황형 소비가 소비자 계층 간의 양극화는 물론이고요. 소비자 내부적인 양극화가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내부적인 양극화는 소비의 네 가지 분면이 사치제와 필수제, 브랜드, 채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중저소득 소비자부터는 브랜드와 채널, 그러니까 브랜드와 이제 사치제, 채널과 필수제로 양극화되는 소비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의 모습을 중간을 삭제하고 양극단이 올라오는 두 개의 평균을 만드는 시장으로 변화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시장에서는 중저가 제품의 내식 소비가 늘어날 거고요. 유통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쏠림이 나오는 채널이 좋을 텐데 네. 면세와 편의점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자, 유통까지 이제 커버하시게 됐는데 본격적인 해외여행 리오프닝 뭐 지금 난리죠. 뭐 중국하고 비자 문제 가지고 아니면 네, PCR 맞습니다. 문제 가지고 뭐 왕왕 TV에 나옵니다만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지금 가는 거죠. 면세 산업은 올해 전망 어떨까요? 네, 면세업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4분기 호텔신라 실적 발표했는데 부진했고요. 1분기 역시도 전망이 썩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면세업은 정상화 단계를 위한 고통 속에 있는데요. 기존의 면세업은 일반 소비자 고객 그리고 중소형 보따리 상에서 이제 기업형 따이공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따이공은 이 전화 주문으로 대량 주문을 해서 네. 면세점에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전화 주문해가지고 이제 가격 할인율이 높은 업체들을 찾아내면서 대량 구매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할인율 측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면세 마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개선을 앞두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소비자 중소도매상 그리고 이제 일반 고객들까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앞두고 먼저 수수료율의 정상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매출을 중단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1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겠지만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면세업은 하반기 때 뭐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수요, 본격적인 해외 여행과 해외 수요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면세업의 이제 매출 증가와 이제 수익성 개선에 동반될 수 있는 원인들을 이미 상반기부터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패턴이 이제 외형 확장에서 내실을 다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조금 유통 쪽이 많이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면세점이란다. 편의점. 네. 편의점으로 가서 BGF 리테일은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라고요. 네, 대표적인 이제 편의점 대표업체 BJF 리테일 4분기 역시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날씨 영향으로 조금 비우호적이긴 했으나 10월, 11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연간으로도 한 800개 정도의 순증을 예상했는데 900개 이상 달성할 걸로 보여서 점포 증가 역시도 기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성장 요인은 대형마트의 장보기 역할을 대체하는 채널로서의 성장인데요. 어느덧 편의점 시장 규모는 대형마트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편의점 쪽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10대에서 30대 젊은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 향후에 이제 장보기 문화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건 기존에 이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일상적이었다면 이제는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은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편의점 채널이 다소 이제 높은 가격 때문에 오히려 불황기에 이제 안 좋지 않느냐 의견도 있는데요. 편의점의 장점은 낮은 객단가입니다. 그래서 낮은 객단가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부담이 적은 거고요. 낮은 객단가에서 빈도 높은 쇼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런치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시기에 뭐 도시락이라든지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수요 역시 강력하기 때문에 편의점 쪽의 성장은 올해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편의점 쪽도 봤고.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을 좀 들어가서 네. 농심을 좀 볼까요? 라면. 네. 스낵 제품 가격 인상. 요즘 뭐 다 오르죠, 사실. 라면 가격이 뭐 체감도 하시겠지만 지난 2년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부담이지만 기업들은 그 수혜를 누리는 게 올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심 입장에서의 이제 유리한 점은 라면 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업체로 이뤄졌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농심의 점유율이 빠질 만한 리스크가 올해는 제한적이다. 농심이 2011년도, 16년도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데 경쟁사들이 이에 부응하지 않자 가격 갭이 벌어지면서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업체들이 인상한 후이기 때문에 농심이 가격 측면에서는 점유율이 빠질 만한 리스크가 일단 제한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면 입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브랜드 수요가 기존에 2015년도에 신제품이 성공하고 나서는 신제품들이 많이 범람했습니다. 근데 많은 신제품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어간 제품은 없었고 소비자들의 피로도만 누적되자 지금 소비자들은 다시 기존 브랜드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신제품들은 기존 브랜드의 확장, 변형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도 상위 업체인 농심이 유리하다. 이유는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채널 측면 역시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소비자들이 신제품보다는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상위 업체한테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불황형 소비에서 저가 제품, 가성비 좋은 라면의 수요 역시 강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1등 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농심 받고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으로 가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상하게. 네, 네. 이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2023년도 올해 실적 흐름은 또 어떻게 봐지고 있나요? 네, 일단 CJ 제일제당은 다른 식품 업체와 달리 조금 복합 기업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식품 부분도 있지만 유통도 해외 있죠. 바이오 부분, 해외 바이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이쪽이 이제 실적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좀 괴리가 벌어졌는데 일단 최근에 또 주가 하락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역시 반영이 됐습니다. 4분기 예상보다 좀 부진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유들은 가공식품 쪽에 이제 수량 감소, 최근에 이제 쿠팡과도 경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바이오 쪽 역시 시황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 주력 부문에서 부진한 업황 반영하면서 4분기가 좀 부진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이미 반영해서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고, 예. 포워드 PER 기준으로 7배 레벨이면 충분히 싸다라고 할 만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력 포인트는 싼 가격, 두 번째는 업황이라면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갈수록 곡물과 원재료는 빠진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죠. 가공식품 역시 이 내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중저가 제품들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제당의 제품들이 수량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은 일단 부진한 업황과 최악의 시기를 지금 앞두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 분기 단위로는 우리가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의 주가 자체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싼데 참 안 움직였어. 예, 국내의 이 대기업들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CJ 제일제당 물류 쪽도 있나요? 제일제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류는 연결 잘해서 대한통운이 이제 실적으로 들어오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요즘 그 지배구조 이슈와 그다음에 또 참여형 펀드들이 많던데 네. 그게 주가를 조금 자극시킬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음식료 업종 중요한 변수인 곡물 가격이 네.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올해 전망은 또 어떨까요? 물론 이 날씨 예측하고 뭐 작황, 뭐 수요 다 같이 봐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망하시는 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망의 영역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부터 살펴보면은 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이제 오버슈팅했고요. 급등한 이후에는 이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상반기에 우려가 있던 부분은 이제 생산이 감소하면 어떡하나, 생산이 부진하면 어떡하나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나 남미 주요 작황 지역의 이 생산량은 양호했고요. 지난해 중순, 하반기까지 생산량, 수확 데이터 모두 좀 양호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까지도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특별한 공급의 이슈가 없다라면은 지난해 양호했던 생산량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은 또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높은 가격과 생산량으로 인해서 미국 농가 소득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 수요로 이어졌고요. 올해 역시 공급을 늘리려는 니즈가 많을 겁니다.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감소가 맞물리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 증가가 더해진다라면 곡물가 하락은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으로 곡물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늦어도 1분기,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역시 업황 전망 함께 하고 탑픽 기업 최선호 주 들어볼까요? 네, 유통, 음식료 모두 통틀어서 상반기는 이제 종목 중심의 플레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원가 하락 측면에서 음식료는 농심,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량 성장도 예상이 되고요. 유통에서는 이제 호텔신라 면세 여팡 정상화는 하반기까지 유효합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단순히 뭐 외식 증가라든지 국내 안에서 이동이 아니라 이제 해외 이동의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는 건 올해 호텔신라일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농림 이런 기업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음식료와 유통을 함께 커버하고 있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김정욱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